저는 25년간 시니어 건강관리와 영양상담을 해온 이정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반전이 담겨 있어요. 80세 할머니 한 분이 병원 약도 아니고 돈 한 푼 안 드는 방법으로 밤새 푹 자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엔 새벽마다 5번씩 화장실을 가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주무신다고 하세요. 믿기 힘드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를 직접 만나보고 3년간 지켜본 결과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비밀은 바로 아침마다 마시는 소금물 한 잔이었어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소금은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 혈압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요즘 건강 정보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나와요. 저염식이 좋다, 물 많이 마셔라, 이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염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리에 쥐가 나고 새벽에 자꾸 깨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이 할머니도 평생 건강 프로그램을 따라 저염식을 했대요. 국물은 짜다고 안 먹고 물은 하루에 2병씩 마셨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몸을 망쳤던 거예요. 결국 다리 쥐, 피로, 피부 가려움, 야간뇨로 고생하셨죠.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고 했지만 몸은 점점 더 쇠약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본 오키나와 장수마을 이야기가 이 할머니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90세 노인들이 아침마다 소금물 한 잔을 꼭 마신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뭐 대수냐 싶으셨대요. 그런데 왠지 끌려서 직접 해보셨답니다. 그리고 단 3일 만에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할머니가 직접 터득한 황금 비율 소금물 비법과 함께 절대 놓치면 안 되는 3가지 건강 습관을 말씀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혹시 지금 야간뇨나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이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3년 전 겨울이었어요. 지역 건강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들어오시더라고요. 77세이신 김순자 할머니셨습니다. 표정이 정말 지쳐 보이셨어요.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선생님, 나 요즘 밤에 5번씩 일어나서 화장실 가요. 그러다 보면 아침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평생 건강을 위해 정말 노력하신 분이셨어요. TV에서 저염식이 좋다고 하니까 국물도 안 드시고 물은 하루에 2리터씩 억지로 마셨대요. 과일도 많이 드셨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은 점점 안 좋아지기만 했답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손발은 항상 차갑고 피부는 가렵고 밤엔 자꾸 깨는 거예요. 병원에 가셨더니 나이 탓이라고만 하시더래요. 약을 주긴 주는데 효과는 별로 없고 오히려 속만 더부룩하고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혹시 국물이나 김치 국물 같은 거 드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짜잖아요. 건강에 안 좋다고 해서 안 먹어요. 바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할머니는 저염식을 너무 철저히 지키신 나머지 오히려 몸에 필요한 염분이 부족해진 거구나.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염분 흡수율이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염분을 아예 안 드시면 체내 전해질 균형이 무너져요. 그래서 근육에 쥐도 나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밤에 자주 깨는 거죠. 저는 할머니께 아주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어요. 할머니,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천일염을 아주 조금만 타서 드셔보시겠어요? 딱 반 티스푼만요. 할머니는 처음엔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소금을 먹으라고? 혈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소금이 나쁜 게 아니라 과하게 먹는 게 나쁜 거예요. 적당한 양은 오히려 약이 됩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일단 해보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3일 만에 새벽 화장실 횟수가 5번에서 1번으로 줄었대요.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7시간을 통잠으로 주무셨다고 하세요. 얼굴 붓기도 빠지고 손발이 따뜻해지고 10년 된 변비까지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날 울었다고 하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밤에 자주 깨고 다리에 쥐 나고 손발 차갑고 그런 분들이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고 포기하시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 나올 잠자기 전 습관 하나는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김순자 할머니가 직접 터득하신 황금 비율 건강 비법 3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실천하셔도 분명히 몸에 변화가 올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비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몸은 사실 바다에서 왔어요. 태아가 자라는 양수도 바닷물과 비슷한 염분 농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몸은 염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위장도 약해지면서 필요한 미네랄을 걸러내는 능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저염식을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적당한 염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이걸 몰랐어요. TV에서 저염식이 좋다고 하니까 무조건 따라 하셨죠. 국물은 짜다고 버리고 김치 국물도 안 드시고 심지어 된장국도 물만 따라 드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어요. 몸에 염분이 부족해지니까 근육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다리에 쥐가 나고 손발이 차갑고 밤에도 자꾸 깨게 되죠.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70대 이상 어르신 중 저염식을 과도하게 하는 분들이 오히려 근육량 감소와 수면 장애를 더 많이 겪는다고 해요. 염분이 부족하면 체내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서 신경 전달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 경련이 일어나고 자율신경도 불안정해져서 밤에 자주 깨게 되는 겁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직접 실험을 시작하셨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천일염을 딱 반 티스푼 넣어서 천천히 마셨어요. 처음엔 별 변화가 없었는데 3일째부터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새벽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확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볍다고 느끼셨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이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됩니다. 할머니가 찾아낸 황금 비율은 따뜻한 물 500ml에 천일염 반 티스푼, 그러니까 약 2.5g이에요. 이 정도면 짜다는 느낌도 별로 안 나고 몸에 부담도 없어요. 아침 공복에 천천히 마시면 장도 깨어나고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하루 종일 몸이 가볍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정제염은 절대 안 됩니다. 정제염은 미네랄이 다 빠진 순수한 나트륨 덩어리예요. 이건 오히려 혈압을 올릴 수 있어요. 반드시 천일염이나 죽염처럼 미네랄이 살아있는 소금을 쓰셔야 해요. 그래야 나트륨뿐 아니라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전해질도 함께 들어가서 몸의 균형을 맞춰주거든요. 72세 박영수 할머니도 이 방법을 따라하기 시작하셨어요. 박 할머니는 원래 변비가 심하셨는데 소금물을 마신 지 일주일 만에 변비가 거의 사라졌대요. 장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아침마다 화장실을 편하게 가시게 됐답니다. 그리고 얼굴 붓기도 빠졌어요. 물만 많이 마시면 오히려 붓는데 염분이 적당히 들어가니까 수분 대사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럼 이 소금물을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아침 공복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우리 몸은 밤새 수분과 염분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예요. 이때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마시면 위장이 부드럽게 깨어나고 혈액순환도 빨라지고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가 생겨요.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훨씬 좋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가 장에 자극을 주지 않아서 편해요. 혹시 신장 질환이 있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먼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해요. 대부분은 괜찮지만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실 때는 염분 양을 더 적게, 그러니까 4분의 1 티스푼 정도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김순자 할머니가 깨달은 또 하나의 중요한 습관은 바로 국물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국물이 짜다고 해서 다 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된장국 끓여놓고 건더기만 드시고 동치미 국물도 안 드시고 물김치 국물도 그냥 버리세요. 그런데 이게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된장국 국물에는 발효된 콩에서 나온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가득 들어 있어요. 특히 된장의 유산균은 장 건강에 엄청난 도움을 주죠. 동치미 국물도 마찬가지예요. 무에서 우러나온 비타민C와 유산균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물김치 국물 역시 천연 전해질 음료나 다름없어요. 시중에서 파는 이온 음료보다 훨씬 좋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전통 발효 음식의 국물을 꾸준히 섭취한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장 건강과 면역력 지표가 훨씬 좋게 나왔다고 해요. 특히 변비나 소화 불량이 적고 감기에도 잘 안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다 국물 속 유산균과 미네랄 덕분이에요. 김순자 할머니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국물을 버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아침엔 된장국 국물을 한 숟가락 더 떠 드시고 점심엔 동치미 국물을 반 컵 마시고 저녁엔 물김치 국물을 곁들여 드셨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해지고 장 운동도 활발해졌답니다. 74세 이명숙 할머니도 이 방법을 따라 하셨어요. 원래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셨는데 국물을 꾸준히 드시니까 속이 한결 편해지셨대요. 특히 동치미 국물이 효과가 좋았다고 하세요. 시원하고 개운해서 식후에 한 잔씩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입맛도 좋아진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국물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인스턴트 국물이나 화학 조미료가 들어간 국은 피하셔야 해요. 집에서 직접 끓인 된장국, 직접 담근 김치 국물처럼 천연 재료로 만든 국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몸에 좋은 미네랄과 유산균이 살아있거든요. 또 하나, 국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염분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어요. 하루에 된장국 한 그릇, 김치 국물 반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몸에 필요한 전해질은 다 보충되면서도 부담은 없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법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비법이에요. 바로 잠자기 전 구운 바나나 한 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미네랄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켜서 깊은 잠을 자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그냥 바나나가 아니라 구운 바나나예요. 바나나를 구우면 당도가 높아지면서 소화 흡수율도 좋아져요. 날 것보다 속도 편하고 몸도 따뜻해지죠.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밤 프라이팬에 바나나를 약한 불로 3분 정도 구워서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드신답니다. 이게 정말 꿀맛이래요. 대한영양사협회 연구 결과를 보면 마그네슘이 부족한 노인들이 불면증과 야간열을 훨씬 많이 겪는다고 나와 있어요.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부족하면 근육이 긴장 상태로 있어서 새벽에 자꾸 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잠자기 전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구운 바나나를 먹으면
근육이 풀리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야간뇨가 거의 사라졌대요. 예전엔 새벽에 5번씩 일어났는데 이제는 1번 정도만 간다고 하세요. 그것도 가볍게 다녀오고 다시 바로 잠들 수 있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개운하고 기분도 좋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해요. 76세 정수진 할머니도 이 방법을 따라 하셨어요. 원래 다리에 쥐가 자주 나서 밤에 자다가 깨는 일이 많았는데 구운 바나나를 먹기 시작한 후로는 쥐가 거의 안 난답니다.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켜 주니까 다리 근육도 편안해진 거죠. 덕분에 밤새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도 가볍고 몸도 가벼워졌대요. 바나나를 굽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프라이팬을 약한 불로 달구고 껍질을 벗긴 바나나를 그대로 올려놓으세요. 앞뒤로 각각 1분 30초씩 총 3분 정도 구우면 됩니다. 겉은 살짝 갈색이 되고 속은 부드럽고 달콤해져요. 여기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향도 좋아져요. 혹시 바나나를 못 드시는 분들은 고구마나 단호박으로 대체하셔도 좋아요. 이것들도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거든요. 찌거나 구워서 잠자기 1시간 전에 드시면 비슷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불러서 오히려 잠을 못 잘 수 있으니 적당히 1개 정도만 드세요. 이 3가지 비법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3가지를 함께 실천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요. 아침엔 소금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식사 때는 국물을 버리지 않고 밤엔 구운 바나나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몸에 필요한 전해질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가서 균형이 잡힙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이 3가지를 꾸준히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세요. 야간뇨는 거의 사라졌고 다리 쥐도 안 나고 손발도 따뜻해졌어요. 얼굴도 환해지고 피부 가려움도 없어졌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물어본대요. 뭐 했길래 이렇게 좋아졌냐고. 그럼 이제 이 비법들을 실천하실 때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 드릴게요. 소금물을 마실 때 온도가 정말 중요해요.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자극을 주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를 상하게 할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사이예요.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딱 좋습니다. 이 온도에서 마시면 위장이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염분 흡수도 잘 돼요. 김순자 할머니는 전기포트에 물을 끓인 다음 조금 식혀서 마신다고 하세요. 끓는 물에 찬물을 조금 섞어서 온도를 맞추는 방법도 좋아요. 손가락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면 딱 적당한 온도입니다. 이렇게 온도를 신경 쓰면 속도 편하고 효과도 훨씬 좋아요. 그리고 소금물은 천천히 마셔야 해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면 위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5분에서 10분에 걸쳐서 한 컵을 마시는 게 이상적이에요. 그러면 위장도 천천히 깨어나고 염분도 골고루 흡수되면서 몸 전체에 고르게 퍼져요. 혹시 소금물 맛이 싫으시다면 레몬 한 조각을 넣어도 좋아요. 레몬의 비타민C가 면역력도 높여주고 상큼한 맛이 더해져서 마시기 훨씬 편해집니다. 다만 레몬을 너무 많이 넣으면 산성이 강해져서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얇게 썬 레몬 한 조각 정도면 충분해요. 국물을 드실 때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식사 중에 국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 전이나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마시는 게 좋아요. 김순자 할머니는 아침 식사 30분 전에 된장국 국물을 한 컵 마시고 점심 후에는 동치미 국물을 반 컵 정도 마신답니다. 동치미 국물은 특히 식후에 마시면 소화효소 역할을 해서 속을 편하게 해줘요. 무에 들어있는 디아스타제라는 성분이 탄수화물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밥을 드신 후에 동치미 국물 한 잔 마시면 배가 든든하면서도 더부룩하지 않아요.
70세 최순덕 할머니도 이 방법을 쓰시는데 식후 속 쓰림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세요. 물김치 국물은 여름철에 특히 좋아요. 시원하고 개운해서 갈증도 해소되고 땀으로 빠져나간 전해질도 보충돼요. 더운 날 이온 음료 대신 물김치 국물을 마시면 훨씬 건강하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마시면 배가 차가워질 수 있으니 상온에 10분 정도 두었다가 마시는 게 좋아요. 구운 바나나를 먹는 시간도 중요해요. 잠자기 직전에 먹으면 소화가 덜 돼서 오히려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들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이면 바나나가 소화되면서 마그네슘이 흡수되고 잠들 무렵엔 근육이 편안하게 이완돼 있는 상태가 돼요. 김순자 할머니는 저녁 9시에 구운 바나나를 드시고 10시 30분쯤 잠자리에 드신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배도 편하고 숙면도 잘 되고 새벽에도 안 깬다고 하세요. 만약 저녁을 늦게 드셨다면 바나나는 건너뛰는 게 나아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바나나까지 먹으면 소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바나나를 구울 때 기름은 두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마른 프라이팬에 올려놓으면 바나나 자체의 수분으로 충분히 구워져요. 만약 눌어붙는 게 걱정되시면 유산지를 깔고 구우시면 됩니다. 기름을 두르면 칼로리만 높아지고 속도 더부룩해질 수 있어요. 계피가루는 혈당 조절에 정말 좋은 향신료예요. 바나나가 달긴 하지만 계피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줘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계피를 꼭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계피가루 반 티스푼 정도면 충분하고 너무 많이 뿌리면 쓴맛이 날 수 있으니 적당히 하세요. 혹시 계피 맛이 싫으시다면 꿀을 살짝 뿌려도 좋아요. 다만 꿀도 당분이니까 한 티스푼 이하로만 드세요. 75세 김영자 할머니는 구운 바나나에 꿀 반 티스푼과 잣가루를 살짝 뿌려 드신다고 해요. 고소하고 달콤해서 간식처럼 즐기신답니다. 이 세 가지 비법을 실천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말면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최소한 2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몸의 변화가 느껴집니다. 김순자 할머니도 처음 3일은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세요. 2주 후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환해졌답니다. 혹시 실천하다가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 바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대부분은 문제 없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요. 특히 신장질환이나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염분 섭취에 주의해야 하니 꼭 담당 선생님과 먼저 이야기하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거예요. 요즘 건강정보에서 물 2리터 마시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과하게 마시면 부종이 생기고 야간뇨도 심해지고 전해질 균형도 무너져요. 김순자 할머니는 이제 물을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만 마신답니다. 목마를 때 조금씩 마시고 억지로 마시진 않으세요. 그랬더니 오히려 붓기도 빠지고 화장실도 덜 가게 됐어요. 여러분도 억지로 물을 많이 마실 필요 없어요. 목마를 때 적당히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음식도 너무 싱겁게만 드시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저염식을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어르신들은 적당히 간이 있어야 입맛도 돌고 몸에 필요한 염분도 보충돼요. 김치도 드시고 된장국도 드시고 간장도 적당히 쓰세요. 다만 라면이나 가공식품처럼 화학 조미료가 들어간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운동도 함께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아침에 소금물 마시고 30분 후에 가볍게 산책을 하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되고 소화도 잘 돼요. 김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한 바퀴 도는데 덕분에 다리 근육도 좋아지고 기분도 상쾌하다고 하세요. 스트레칭도 꼭 하세요. 특히 잠들기 전에 다리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이완돼서 쥐도 안 나고 잠도 잘 옵니다.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쭉 뻗고 발목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5분만 해도 다리가 가벼워지고 편안해져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해요. 이 비법들을 실천하면서 좋아질 거라고 믿으세요. 김순자 할머니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꾸준히 하니까 정말 좋아졌답니다. 우리 몸은 마음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정말 좋아집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80세 김순자 할머니의 장수 비법 정말 놀랍지 않으셨나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3년간 지켜본 결과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잘못된 상식에 갇혀 있었어요.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 저염식이 무조건 좋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젊은 사람들 기준이에요. 7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적당한 염분 섭취가 필수입니다. 몸에 염분이 부족하면 근육에 쥐가 나고 손발이 차갑고 밤에 자주 깨고 소화도 안 되고 기운도 없어져요. 김순자 할머니도 평생 저염식을 철저히 지키셨어요. 국물은 짜다고 버리고 김치 국물도 안 드시고 물은 하루에 2리터씩 억지로 마셨죠. 건강을 위해 노력하신 건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던 거예요. 결국 다리 쥐, 피로, 야간요,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고만 했지만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습관을 바꾸셨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1,000ml 반 티스푼을 넣어 마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단 3일 만에 몸에 변화가 왔어요. 새벽 화장실 횟수가 5번에서 1번으로 줄었고 7시간 통잠을 자게 됐어요. 손발도 따뜻해지고 얼굴 붓기도 빠지고 10년 된 변비까지 사라졌어요. 여기에 2가지를 더 추가하셨어요. 국물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드신 거예요. 된장국, 동치미, 물김치 국물은 천연 전해질 음료예요. 유산균도 풍부하고 미네랄도 가득해서 장 건강과 면역력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잠자기 1시간 전에 구운 바나나 1개를 드셨어요. 마그네슘과 칼륨이 근육을 이완시켜서 밤새 푹 자게 도와주죠. 이 3가지를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더니 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야간뇨는 거의 사라졌고 다리 쥐도 안 나고 손발도 따뜻하고 얼굴도 환해졌어요. 주변 친구들도 따라하기 시작했고 모두 똑같은 효과를 봤답니다. 76세 박영수 할아버지, 79세 이명숙 할머니, 72세 정수진 할머니 모두 새벽에 안 깨고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럼 반대로 이 습관들을 무시하고 계속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염분이 계속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들어요. 다리 힘이 빠지고 걷기도 힘들어지고 낙상 위험도 커져요. 전해질 균형이 무너지면 심장 박동도 불규칙해질 수 있고 혈압도 오히려 불안정해져요. 수면 장애가 계속되면 치매 위험도 높아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자꾸 아프게 돼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필요한 전해질이 골고루 보충되면 근육이 튼튼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신경도 안정돼요. 밤에 푹 자니까 낮에 기운이 넘치고 기분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져요. 장 건강이 좋아지니까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없어지고 피부도 좋아져요. 결국 건강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그럼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에 1,000ml 반 티스푼을 넣어 천천히 마셔보세요. 딱 하루만요. 그리고 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관찰해 보세요. 속이 편한지, 몸이 가벼운지, 화장실은 몇 번 갔는지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단 하루만 해도 몸이 다르게 느껴질 테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2주 지나면 주변 사람들도 알아볼 정도로 얼굴이 환해질 거고요. 한 달 지나면 몸이 완전히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3개월 지나면 이제 이 습관 없이는 못 사실 거예요. 그만큼 좋으니까요. 김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벌써 3년째예요.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무릎도 안 아프고 밤엔 푹 자고 낮엔 활기차게 지내세요.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함께 공원도 가고 장도 보고 요리도 해 주신답니다. 80세인데 60대처럼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다. 소금물 한 잔이면 충분하다. 이 비법을 꼭 부모님께 알려달라고요. 저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께 오늘 영상 꼭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함께 실천해 보세요. 가족 모두가 건강해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80세 할머니가 알려주는 무릎 통증 완전 정복 비법을 준비했어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신 분들, 무릎이 시큰거리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운동법과 식습관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내용이니까 구독 꼭 해두시고 알림도 켜두세요. 오늘부터 아침 소금물 한 잔 시작하실 분은 댓글에 시작이라고 써주세요. 이미 하고 계신 분은 하는 중이라고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 응원하면서 건강하게 100세까지 함께 가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